자, 오늘은 약속한 대로 이제 건축 신화 환경 친화 건축 거의 마지막 단계인데, 내가 했던 프로젝트, 내가 매년 이거는 졸업생들한테 마지막 5학년 때 보여주는 프로젝트거든. 그러니까 그동안 2학년 때 건축 환경도 배웠고 이제 5학년 때 환경 친화 건축도 배웠는데, 그 배운 것들이 얼만큼 프로젝트에 쓰이나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이거 하나도 안 쓰인 거 아니야? 이거 뭐 내가 그동안 설계한 거 이거 한 번도 쓴 적이 없는데 뭐 이런 걸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서, 이게 캠퍼스 인 데저트라고 해서 그 사막의 캠퍼스, Sustainability Initiative for New Universal Campus 리디아, RMGM하고 뮤어 해포드라고는 영국에 있는 큰 MEP 회사야. MEP 회사. 미케니컬 회사인데, 우리는 설계할 때 미케니컬 회사 이렇게 이름이 안 붙거든.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미케니컬 회사, 그러니까 에럽이 제일 대표적이지. 에럽이 원래 미케니컬 스트럭처 회사로 시작해서 지금은 건축도 하거든. 걔네들이 그만큼 커진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환경하고 구조 같은 게 중요하거든, 건축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발표를 할 때 이런 뭐 구조 회사가 어디니, 뭐 미케니컬 회사가 어디니 이런 거 얘기 안 하거든. 그만큼 그런 회사들의 수준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좋은 건물이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 좋은 건물이 나오기가. 그러니까 저 캠퍼스 혁신파크도 정말 내가 거의 매일 가서 그 도면을 들여다보고 했으니까 저 정도 나온 거지. 아마 저 천장을 다 노출했잖아. 저 미케니컬 시스템하고 저 파이프 라인 이런 거 내비뒀으면 저렇게 나올 수가 없었어. 내가 매일 봤으니까 도면하고 현장을. 그러니까 그나마 천장 안에 파이프가 들어간 거지. 안 그랬으면 천장 안에 파이프가 안 들어갔어. 뭐 어쨌든 그런 거다. 그래서 다음. 자, 이게 뭐 그 RMGM에서 했던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RMGM, 뷰러 해퍼드가 했던 거하고 RMGM 했던 거. 이게 다 싱가포르에 했던 R&D 센터, 뭐 리스본에 했던 거. 다음에 이게 이제 옥타파라고 옛날에 한번 보여줬던 거. 러시아에 했던 거. 다음에 싱가포르. 저 싱가포르이 많은데 이건 영국, 옥스포드 했던 거고. 이거 두 개 싱가포르, 이것도 싱가포르. 뭐 이랬던 거. 이거는 이제 뷰러 거기서 다. 그래서 뭐 옛날 RMGM이 우리 뉴욕에 있고, 스트라타라는 거는 랜드스케이프 회사거든. 랜드스케이프 회사가 거기 있고, 뉴욕의 RMGM, 뷰러 해퍼드, 다음에 카펜터 노리스 컨설팅 이러면서 얘네들도 환경 컨설팅 하는 데거든. 근데 이 프레젠테이션이 그냥 우리가 환경 때문에 따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이 리비아, 그때 여러분들 아마 한 15년 전에 한 그 정도의 그 중동의 봄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거기서 막 데모 많이 나고 민주화 많이 나고,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이 리비아였거든. 리비아의 카다피 생각나지? 가다피. 그래서 이거 건축주가 누구였냐면 가다피의 둘째 아들이야. 둘째 아들이 그 건설부 장관이었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고 싶었냐면 우리나라를 이렇게 그걸 했어. 우리나라를 샘플링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박정희 때 그 민주주의 국가 아니었잖아, 그지? 그 박정희 때 힘이 있을 때 군부였지. 이 사람 카다피도 군부고, 전국에 우리 국립대 16개를 만들었거든. 전국의 국립대를 만들었거든. 왜냐면 교육이 제일 중요하니까. 후손들이 지금, 그때 만약에 박정희 때 그 국립대학 시스템을 전국에 16개 안 깔았잖아. 지금 뭐 충남대, 뭐 부산대 뭐 이런 거 다 그때 다 깔린 거라고. 국립대가 시스템이 16개를 안 깔았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을까? 그런 인재가 키워졌을까? 그래서 리비아의 카다피도 지가 이제 딱 정권을 잡고 나라를 분부시키려고 보니까 이게 교육이 제일 중요하거든. 전국에 26개 국립대를 짓기로 한 계획이 있었어. 그 중에서 26개 중에 우리 RMGM이 2개를 땄고, 근데 뭐 로만포스터, 너네들이 아는 모든 애들이 다 땄어. 26개.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게 제일 빨리 가는 프로젝트였고, 우리 RMGM은 다 마무리했는데, 안타깝게 이게 이제 실시도면까지 다 끝난 다음에 그때 이제 아랍의 봄, 중동의 봄이 터지고, 웃긴 게 제가 좀 이따 보여주겠지만, 요 트리폴리는 리비아의 수도가 트리폴리인데, 트리폴리에서 가까운데 질리텐이라는 도시에 지어지는, 그러니까 말이 우리로 얘기하면 한 서울의 대전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대전 한 1시간 2시간 거리 차로 거기에 국립대를 짓고, 우리는 이제 다 하고 이제 공사 시작하는 단계였거든.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터졌냐면 그 아랍의 봄이 터지고, 웃기게 카다피는 잡혀가고 이제 잡혔지. 그다음에 그 둘째 아들이 도망가다가 이 딱 질리텐 대지에서 폭탄 맞고 죽었어. 내가 소식을 들은 거지. 그러니까 왜냐면 이 둘째 아들이 이 작품을 너무 좋아했거든.
근데 자기 이름도 넣고 싶어 했고 그래서 꼭 이거를 짓고 싶어서 여기에 애정도 많았고 그래서 뉴욕도 넘어왔었어. 뉴욕도 넘어와서 우리 한국도 보고 가고 막 이랬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매스컴에서 보는 뭐 중동의 범, 뭐 아랍의 범 이래서 뭐 군부 독재 이러지만 글쎄 이제 여러분들 성인들이니까 이제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 만약 우리 60년대 박정희가 우리 박정희 욕 많이 하지. 박정희 많이 하지만 군기대 시스템을 하기 전에 만약에 미국이나 이런 데서 막았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자원을 우리는 이 자연 자원이 없잖아. 인간 자원밖에 없잖아. 이 자원을 우리가 육성할 수 있었을까? 그때 만약에 누군가 막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되게 그냥 스스로 잘해서 일어난 나라가 아니라 국제 정세적으로도 되게 럭키했지. 그때 이렇게 밀어붙일 때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한 거고. 그러니까 나는 리비아를 보면서 그런 게 되게 슬프더라고. 물론 독재를 했고 민주주의 인사들 많이 죽였고 막 치안도 했고 뭐 부정 축제들 다 했어. 박정희는 안 했어. 전 세계 안 한 지도자가 있어. 부정 축제 안 한 지도자. 우리나라 지금까지 대통령 중에 부정 축제 안 한 대통령이 있었어. 그렇단 말이야. 이게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돈과 가까워지나 봐. 그러니까 니네들 이제 성인이 되고 아마 어제 선거 투표도 하고 다 했을 텐데 그런 걸 한번 느끼면서 내 지도자를 어떻게 뽑을까 고민도 해보고 난 이 프로젝트 보면 자꾸 그 생각이 나. 이제 잡설 그만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했다 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한테 그냥 보여준 파워포인트다. Architecture and Environmental 그러니까 건축과 환경의 목표 다. 자 마스터 플랜이 있고 건물이 있는데 그 주변에 로드 리덕션 벌써 이렇게 나오거든. 로드 리덕션 이게 뭐냐면 에너지 부하를 줄이겠다는 거거든. 왜냐하면 건물을 짓는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관리비가 적게 들어야 되거든. 건물을 지었는데 전기세만 냉방, 난방 돈 많이 나오면 유지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 우리 건축가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건축주한테 딱 발표할 때 멋있는 디자인 이게 아니란 말이지. 나 니네한테 건물 주는데 정말 경제적인 건물 그러면서도 아름다워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까먹은 거야. 에이 뭐 그런 거는 남들이 알아서 할래. 나는 디자인만 이쁘게 하면 돼. 나는 내 디자인 멋있게 하면 돼. 이건 아니란 말이지. 그리고 나중에 건축주한테 완전히 핵폭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들이 지어온 건물 치고 뒤에 이렇게 계속 칭송되는 건물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드림 컨트롤만 한 거거든. 그 뒤에 뭐 냉방이 어떻게 되고 난방이 어떻게 되고 전기세가 어떻게 되고 이거 아예 신경 안 쓰고. 그게 이제 니네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다음에 시스템 옵티마이저 이것도 마찬가지고 옵티마이제이션. 다음에 리뉴어블 서브스티션.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쓰자. 첫 페이지부터 이렇게 얘기할 거야. 우리가 이걸로 현상해가지고 딴 거야. 이걸로 뭐 노만 포스터가 26개 다 냈지. 리차드 로저스도 다 냈고 렌저도 다 냈고 영국 회사들이 주고. 왜냐면 아프리카나 중동은 여러분들 알지만 거기에 있는 왕족이나 대통령 자제들은 다 영국에서 공부하고 걔네들은 다 옥스포드, 캠브리지 나온 애들이야. 왜? 공짜로 시켜줄 수 있고.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야. 중동 애들이 미국의 하버드나 이런 데 다 있거든. 그 후손들을 그렇게 키우는 거지. 우리도 요즘 많이 하잖아. 뭐 베트남인이, 중국인이, 뭐 저 동남아니, 뭐 아프리카에 사람들 많이 데려오잖아. 걔네들이 만만한 애들이 아니야. 걔네들이 다 거기에 하이랭크 애들이거든. 그 자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투자하는 거지 미래를 위해서. 근데 여기도 그랬다. 다음에 이쪽에서는 아키텍처럴 퍼미넌스, 아키텍처럴 퍼미넌스. 건축이 오래 가야지. 다 커뮤니티 앤 컬처, 휴먼 컴포트 앤 이런 것들. 그래서 마스터 플랜과 빌딩을 같이 시켰습니다. 다음에 이쪽 좀 내려볼래? 이거 좀 뿌옇다. 그래서 요거를 같이 해서 설계를 했다. 요거를 이제 처음에 이걸 내가 영어로 설명했었거든. 옛날에 영어로 발표했던 건데 밑에 옛날에 영어가 막 써 있었는데 지금은 한글로 할 거야. 다음.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질리텐 아스마리아 유니버시티. 질리텐이라는 곳이 이 지역 위치고 이 지역이고 아스마리아가 걔네들이 하면은 뭐 이런 거래. 그래서 아스마리아 무슨 누구 성인인가 봐. 우리 기독교 성인이지. 그 유니버시티야. 그래서 26개 대학 중에 왜 가다피 그 일가가 이 대학에 신경을 많이 썼냐면 이게 모스크거든. 유일하게 그러니까 얘네는 이슬람 국가 아니야. 이슬람 국가니까
이슬람 학을 가르치는 종합대학. 그러니까 국립대 중에서도 뭐 기계 전공 뭐 문화학적 이런 대학이 쫙 있는데 우리도 기계는 뭐 부산대학교, 전기전자는 뭐 경북대학교 뭐 이런 식으로 다 키우는 거거든.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각 국립대학이 그 메인이 있거든. 메인이. 그런 식으로 여기는 종교를 키우려고 만든 대학이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제일 많이 신경 썼겠지 이슬람. 그래서 26가 아니라 27이네. The only religious university in India. 그지? 그다음에 뭐 50만 제곱 스퀘어피트라는 스퀘어피트지. 한 2,500명 들어가는 학생이 들어가는 곳이야. 다. 여기가 여러분들 이게 생소하지? 이제 회사 가면 이런 걸 보게 돼. 생전 가보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던 나라들이 이제 탁탁 여러분들 앞에 온다니까.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여러분들 만약에 뭐 학교를 설계할 때 리비아 갔다 왔으면 어때? 느낌이 헉하지. 왜? 가본 적도 없잖아.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뭐 먹고 사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야. 근데 제일 먼저 걱정되는 건 기후지. 도대체 거기가 어떤 날씨인지를 알아야 살까. 그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질리텐이라는 데, 여기가 질리텐이고 이 위가 트리폴리 여기가 질리텐. 자, 다음. 그래서 이제 언제나 그 설계를 할 때 이제 그 지역의 그 전통, 로컬 아키텍처에 대해서 스타디를 시작해 왜 그 사람들이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살아온 건축을 보면 기후에 적응하는 흔적이 다 있거든. 가장 좋은 게 그거지. 우리가 만약에 미국 사람이 대한민국에 설계할 때 제일 보기 참고로 해야 될 게 뭐야? 한옥이지.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서 한 15년 설계하면서 재밌는 게 한국의 미국 애들이 설계를 훨씬 더 잘해. 한국 전통 개념. 왜 미국 애들은 한국에 지을 때는 한국 전통 건축을 스터디하거든. 왜 궁금한 거야? 이 사람들은 5천 년 동안 이 땅에서 어떤 건물로 기후에 적응하고 살았지? 근데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지을 때 우리나라 사람이 5천 년 동안 산 걸 공부를 안 해. 안 한단 말이야. 그게 너무 아이러니하잖아. 그래서 내가 모시고 있던 내 사장님이 미국 사람이잖아. 그 사람이 이렇게 설계를 한 거 보면서 그 내가 그 광화문에 호텔도 되게 전통적인 개념도 다 그러는데 되게 놀랬어. 한국 전통에 좋은 점을 잘 집어내더라고. 나는 못 집어내.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거 할 때 처음부터 이 리비아의 전통 건축, 이 트리폴리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좀 봤지. 뭐 가담이라든가 마그나라든가 이제 이 리비아에 있는 전통 건축들이야. 다음에 여기가 대지. 가보진 못했어. 근데 의외로 리비아 하면 뭐가 생각나? 사하라 사막이 생각나잖아. 리비아의 70%가 다 사하라 사막이 남쪽이. 그런데 그 질리텐은 북쪽에 있기 때문에 의외로 사막이 아니야. 이렇게 야자수가 있는 곳이죠. 대지가. 그거 아는 거 되게 중요하지, 그치? 리비아? 사하라 사막? 그러니까 사막?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불고 모래가 많이 나는 그런 사막이구나 하고 이런 걸 생각하고 설계했으면 망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지 않았던 곳에 설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그 지역이 어떤 기후인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우리도 처음에 이 사진 보고 되게 놀랐어. 근데 우리 사장님이 이제 가서 찍어온 거지만 그 대지가 이렇더라고. 사막이 아니네. 식생이 잘하는 곳이네. 여기는 물만 잘 주면 식생이 잘하겠네. 이런 완전히 아이디어가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거든. 와, 사막이야. 거기다 어떻게 짓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 아랍에미레이트나 두바이나 뭐 아부다비 이런 데는 사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짓는 논리랑 다른 거야. 그걸 깨달았다는 거지. 다음. 그래서 understanding. 첫 번째가 understanding climate이야. 그러니까 이 건축주도 제일 궁금한 게 이거 미국 놈들한테 설계를 맡겼는데 얘네들이 우리 기후를 알고 설계한 거 맞아? 이게 제일 궁금하지. 근데 이건 우리 회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노만 포스터 파워포인트도 몇 개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야. 리차드 로저스도 있고 다 있는데 걔네들 처음에 시작할 때 다 이렇게 시작해. 우리 R&D만 그렇게 했던 건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 파워포인트 뭐 힐링이나 이런 데서 힐링 얘기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대규모 회사 파워포인트 되게 많지. 내가 많이 봤잖아. 그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처음에 무슨 뭐 하늘에 독수리가 날라 이런 개소리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건물하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판넬 제목을 너무 추상적으로 만드는 거야. 판넬 제목을.
그러니까 니네들 이번에 조로 설계할 때 솔직하게 뭐 어느 대지의 뭐뭐뭐를 위한 뭐 이렇게 그냥 판넬 제목을 써야지. 뭐 대지의 뭐가 날다 점점점 이런 문학가야 우리가 씻어? 그런 짓 하지 말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목 하나도 그 제목에서 내 설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정확한 문구를 써주는 게 좋은 거지. 심지어 제목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 거기에 왜 무슨 빔의 공간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왜 나오는 말이야. 그게 많이 봤잖아. 많이 봤잖아. 여기 지금 판넬도 걸려있잖아. 제목 몇 개 보라고. 말도 안 되는 문학가도 아닌 것들이 문학질을 한다고 나는 생각하고. 그러지 말라고. 우리는 프로페셔널이니까 프로페셔널답게 제목도 드라이하게 쓰라고. 드라이하게. 그러니까 그런 거 고민할 필요 없다는 얘기야. 자, 딱 보면 벌써 솔라 레디에이션, 그치? 우리 일사 딱 생각나지? 옛날 2학년 때 배웠던 거 생각나지? 리비아 여기 질리텐 이쪽에 있어. 트리폴리 질리텐 여기가 다 사하라 사막이야. 근데 여기는 의외로 노란색이야. 그러니까 이 레디에이션이 이렇게 많지 일사가 심하지 않은 곳이라는 거지. 다음에 이 레디에이션이 보면은 의외로 여기가 데일리 에버리지인데 레디에이션이 우리 땅은 4월부터 9월까지만 평균 이상인 거야. 그러니까 1월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0월부터 3월까지는 덥지 않은 거야. 일단.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야. 여기를 딱 찍어서 데이터를 해보니까 여기 좀 그러니까 뉴욕에서 그렇게 생각해. 미국 애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기 미국처럼 밤에는 춥겠는데? 여기가 언제나 더운 곳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걸로 알게 되는 거지 이걸로. 그러면은 이게 전략이 무슨 아부다비나 무슨 두바이나 이런 데 하는 1년 내내 더운 나라의 전략이 아니라 여기는 넘어가는 곳만 낮춰주면 되는 거야. 일살. 그러면 시원하게 느낀다고. 평균을 낮춰주니까. 그렇게 이 표 하나만 가지고도 벌써 전략이 완전히 달라져. 1년 내내 냉방을 하는 거에서 여기서 우리는 냉방을 4월에서 9월까지만 하면 된다고 끝난 거야. 이게 엄청나게 큰 발견이지. 이 온도 하나 가지고. 아마 두바이나 아부다비 이렇게 생각하고 설계한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만약에 리비아에서 그랬을 거야. 리비아, 더운데, 사하라, 1년 내내 냉방. 야, 일단 냉방을 기본으로 놓고 이렇게 시작했을 거야. 거기서 끝난 거지. 우리 RMJM은 딱 요 반만 냉방한다고 보고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벌써 에너지 세이빙이 설계도 하기 전에 이 데이터 분석에서 끝난 거지. 여기서 벌써 경쟁자 90% 날려버린 거지. 경쟁자 90%. 이거 안 하는 애들도 되게 많아. 이런 거 조사 안 해. 그다음에 솔라 엘티튜드, 그러니까 태양 고도가 어디 있나. 다음에 충분, 다음에 하지, 동지, 춘추군. 거기에 태양이 어디 뜨고 어디 가나. 그거 되게 중요하지. 야, 지구에 건물을 짓는 이상은 이거를 안 그리면 나는 화성에 지어도 돼요. 이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니네 같이 이렇게 대지가 좀 큰 데는 해를 무조건 띄워줘야지. 그게 일단 해가 하루에 한 번 지잖아. 그 지구에 사는 지구인으로서 지구의 환경에 제일 중요한 게 해잖아. 해를 고려했다는 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원래 조력설계에 니네 그림자 띄우기가 있어. 그림자를 띄워야 돼. 요 네 계절에 내 건물이 다른 건물하고 어떻게 그림자가 겹치나 이거 분석해야 돼요. 분석해야지. 내가 하이라이트를 올렸는데 저 옆에 메스에 거기에 무슨 광장을 넓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계속 그림자가 져. 그럼 잘못된 거지. 최소한 주변의 그림자가 어떻게 튀나를 분석하고 그래서 내가 짓는 건물이 이 정도 그림자가 진다 하고 설계를 해야지. 지금 내 메스가 나왔으니까 스케치북에 올리면 금세 되잖아. 그치? 바람 당연히 중요하지. 어디서 바람이 부는지. 사우스 웨스트 윈드하고 노스 이스트 윈드. 이렇게 바람이 부는구나. 다음에 길비라는 게 뭐냐면 지블리.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길비라는데 지블리. 우리는 지블리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지블리라고 그래. 지블리. 그러니까 이 남쪽이 뭐야? 사하라 사막이 있지. 그러니까 지블리 윈드가 이제 힘든 게 뭐냐면 샌드가 섞여 있는 거야. 사막에서 오니까 샌드가. 이 지블리는 사실은 아부다비나 내가 아부다비하고 두바이 이런 데도 설계해봤지만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지브리. 왜냐면 모래바람이 오니까 모래바람. 지브리가 오니까 그거를 어떻게 막을 건가? 어느 시기에 오고 얼마나 오고 어느 강도로 오는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은 나라야. 모래바람 이런 거 없잖아. 하지만 여러분들이 강릉이라든가 뭐 목포라든가 뭐 남해라든가 해안 쪽에 만약에 설계를 한다. 그러면 바닷바람에 의해서 모래가 있을 수 있거든. 그런 거 고려해야지. 그런 거 고려해야지. 왜 바닷가에는 모래가 있잖아. 모래사장이. 그게 바람이 불 거란 말이지. 다음. 그래서 이게 템퍼러처 레인지 컴포트야. 레인지 컴포트. 우리 2학년 때 배웠던 거야. 컴포트 차트라 그래서 쾌적존. 요 초록 밑으로만 있으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해? 쾌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컴포트 존 이거 배웠잖아. 2학년 때이지. 그런데 보니까 요 초록을 넘어가는 게 요 3월부터 아까 그 차트랑 비슷하지. 9월, 10월만 이렇게 넘어가. 다음에 한 10월 말부터 3월 한 중순까지는 아무것도 안 해도 쾌적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보고 되게 깜짝 놀랐다니까. 여기는 사막이 아니네. 여기는 그냥 일반 기후네. 여기는 겨울에 충분히 춥겠네. 그리고 여름에 충분히 시원할 수 있겠네. 이 생각을 여기서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야? 이 전체를 다 올리는 거 아니고 다 올리는 게 아니고 여기만 타겟을 잡았지. 요 3월에서 10월까지만 얘만 낮춰주면 되고 그러면 컴포트한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 세이빙이 처음부터 한 60% 이상이 됐지. 그래서 뷰로 해코드라는 회사가 필요한 게 그래서 그런 거야. 설계를 이렇게 하고 이제 뷰로 해코드한테 시키지. 야 분석해봐. 이렇게 되면 에너지 세이빙이 얼마돼? 그래서 이제 파워포인트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가 이렇게 하면 딴 회사는 이거를 다 했는데 냉방보아를 12개월로 봤는데 우리는 냉방보아를 6개월로 봤습니다. 거기서 그러면 이제 건축주가 들을 때 왜 저런 쓸데없이 이렇게 생각 안 하지? 야 저거 대단한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우리 RMJ이 그 러시아의 그 세인트페테르스버그에 있는 하이라이트도 이걸로 땄거든. 이거 하나로 땄어. 그러니까 요즘은 그래서 노만도 뭐 노만이 나이가 90이 다 됐지만 그 몇 번 떨어지고 나서 어떻게 깨달았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쉽게 따다가 이제 우리 RMJ이 몇 개를 이제 따니까 걔네들도 이제 급하게 이걸 이제 쓰기 시작했지. 근데 요즘은 다 써. 요즘은 전 세계 전 세계 웬만한 회사들은 다 써. 근데 우리가 초기에 이걸 썼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지. 지금은 제너럴 우리나라는 없어. 이걸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우리나라 그 회사에서 발표를 하는데 이 컴포트 존 차트를 갖고 온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게 벌써 외국과 우리의 설계의 갭이야. 우리는 미친 듯이 매스 만들고 디자인하고 있을 때 외국 애들이 이런 거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설계가 될 리가 있니? 안 되지.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그림을 좀 보시죠. 마스터 플랜 컨셉 다음. 그래서 여기가 200에이커 정도 되고 뭐 땅이 있고 우리 사장님 있고 다음. 그래서 여름에는 이렇게 풀도 자라 밑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상당히 좋은 땅이지. 상당히 좋은 땅. 그래서 이제 컨셉 모델을 처음에 이제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컨셉 모델을 만들어서 내가 만들지 않고 이제 딴 팀원이 만들었는데 되게 잘 만들었어. 이게 어디서 따온 거냐면 요게 250m, 250 요 그 건물이 있는데 다음 요걸 보여줄게요. 이게 이 건물이야. 쉬밤이라는 내가 2학년 때 여러분들 할 때 이걸 한번 보여줬을 텐데 그 하면서 쉬밤 중동에서 딴 거 다 잊어버려도 예멘의 쉬밤 하나는 기억해라. 이게 최초의 마천루. 이게 다 8층에서 15층짜리 건물이거든요. 이게 2000년이 넘는 도시. 이게 다 15층, 뭐 20층, 뭐 다 이래. 근데 이 쉬밤이라는 도시가 2000년이 된 도시. 2000년 전에 하이라이즈가 있었다는 얘기야. 이게 엄청난, 여기 지금 아직도 사람이 다 살고 있어. 아주 예멘에서 잘 나가는 도시 중에 하나야. 이 안에. 근데 이제 이걸 보면 딱 그 중동 건축의 특징이, 그러니까 아프리카도 이제 중동이라고 보고, 그 미들이스트 쪽에 그 북쪽은 이쪽의 특징이 그냥 나타나죠. 예멘을 보면 건물을 붙이고 그림 많이 붙이고 다음에 틈새길 만들고 이 틈새길 빨간색 안 보이는데 틈새길 만들고 그래서 이게 뭐야 바람 불게 하고 건물을 많이 붙이면 어떻게 돼? 그림자가 많이 지지. 그림자가 많이 지면 건물에 그림자가 지면 건물이 시원해지지. 그만큼 냉방을 덜 해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바람도 불고 시원하게. 그러려면 붙이고 길을 만들고 이렇게 했다. 다음. 그래서 그 쉬밤의 실질적으로 그 내부를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텔레비 다큐멘터리 같은 거 많이 나오지. 중동 가면 다 이거잖아. 복도는 그 골목은 좁고 건물은 높고 창이 없지. 창이 없어. 창이 조그맣단 말이야. 창이 조그맣고 저층부에 구멍 하나 뚫고 위는 웬만하면 안 뚫거든. 그래야 바람이 안으로 쑥 들어와서 위로 올라가니까. 그래야 건물 전체가 다 시원해지. 얘네들 나름대로 이 전략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렇게 그거를 흉내내려고 하는 거지. 다음. 그래서 이게 최초의 3D 프린팅인데 이게 거의 15년, 20년 전에 한 15년 전 정도 이게 석유 가루로 만든 3D 프린팅이거든. 내가 만들었는데 아 고생 직사했겠어. 아무튼 석고가루 이렇게 해서 옛날 3D 프린팅 처음에 석고가루를 했잖아. 그래서 녹여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막 그 스크래퍼에서 붙이고 별짓을 다 하고 깎아내고 솔질하고 아무튼 어쨌든 뭐 우리 회사에 이게 하나 있어서 만들었지. 나 뭐 되게 이걸 들고 왔어야 되는데 못 들고 왔어. 이게 너무 커서 들고 올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초기 스케치를 한 거지. 어떤 식으로 그림자를 하고 어떻게 해가 뜨고 그다음에 어떤 나무를 통해서 햇빛을 어떻게 가리고 바람을 어떻게 들어가고 우리 배운 거 다 있죠. 다 있단 말이야. 뭐 물은 어떻게 해서 뭐 공기를 지하에서 빼서 올리고 뭐 위에 루버 차양 장치하고 이런 거 다 이런 스케치 니네도 조수석에 하나 있어야지. 이런 썸머리 해주는 스케치가 있어야지. 여기 보면 니네 지금 없는 게 뭐냐면 이런 캐노피, 이런 루버 이런 거 없지 지금. 나무 이런 거 없지 니네 보면. 넣어야지. 그래야 이 단면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단면을 놓고 니네 건물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다이어그램은 건물을 만들고 그거를 축약하는 게 아니라 이런 다이어그램 좋은 게 있으면 그걸 놓고 니네 건물을 이 다이어그램에 맞추면 돼. 그럼 어떻게 돼? 나중에 이 다이어그램 쓰면 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다이어그램을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건물 설계를 하고 단면을 잘라보니까 이런 게 안 나와. 그러니까 안 그려. 그게 아니라고. 이거를 놓고 이거대로 건물 디자인을 하는 거야. 캐노피 놓고 나무 놓고 띄우고 구멍 만들고 여기에 햇빛 들어가게 구멍 뚫어주고 뭐 이런 거 막 하는 거지. 해놓고 건물을 그렇게 설계해놓고 요거 그냥 쓰면 되지. 다이어그램은 그렇게 써야지. 좋은 다이어그램은 그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이어그램 그대로 쓰는 거야. 이거에서 몇 개 쓰는 게 아니라 좋은 다이어그램 내가 니네한테 다이어그램 수십 개 줬잖아. 그 중에서 좋은 거 고르면 그냥 그걸 갖고 내 건물을 맞추는 거야 거기에. 그것도 요령이야. 내가 설계를 했는데 나중에 잘라보고 이렇게 멋있는 다이어그램이 나온다? 천만의 말씀이야. 그렇게 안 나와. 반대로 가야지, 반대로. 그러니까 이 다이어그램이 만약에 좋다. 이 다이어그램대로 건물을 좀 설계하라고. 그리고 이거를 쓰면 되지. 이렇게 다. 그래서 이 식도 이거는 뭐였더라? 이게 이제 오래되니까 그 각도 이름도 까먹는데 이게 카바라고 해서 메카. 그러니까 이슬람의 그 성지지, 이슬람 사우디아라비아 그 중간부에 있는 메카를 향해서 모스크가 향하게 되거든. 그래서 이걸 무슨 각도 이러는데 뒤에 아마 나올 거야. 각도 이름이 있거든. 또 이름이 정확하게 있어서 여러분들 재밌는 게 이 모스크는 일로 들어가거든. 그리고 암만이라고 해서 그 성직자, 그 설교하는 사람이 이 뒤에 벽이 있어. 우리 성당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지. 일로 들어가서 저 끝에 제단 입고 신부들이 이렇게 딱 서 있잖아. 똑같아. 들어가는데 다른 건 뭐냐면 요 들어가서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서 요 암만이 서 있는 그 벽이 메카를 향해.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스크를 이렇게 그 중동 지역만 한번 이렇게 지도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모든 모스크가 다 메카를 향해서 360도 돌아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인도네시아 쪽은 서쪽으로 보게 돼 있고 메카가 저 만약에 뭐 북쪽에 이슬람이 있다 그러면 내려가고 남쪽에 있으면 올라가고 왼쪽에 있으면 오른쪽으로 보고 이렇게 돼 있어. 근데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야. 우리 천주교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인데 크리스찬은 다른 게 뭐냐면 들어갔을 때 이 신부님이 보는 방향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벌써 그 종교의 가치를 이해하겠어. 나는 뭐 크리스찬이지만 내가 이제 이 모스크 설계를 하면서 이제 이슬람 공부를 하면서 뭘 배우냐면 이슬람은 일반 사람들이 메카를 보게 해.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메카를 보고 절을 하는 거야. 근데 기독교는 뭐냐면 천주교 그 크리스찬은 뭐냐면 신부님이 보는 곳이 천당이야. 그러니까 일반 사람은 신부님을 보고 그 신부가 대신 하느님한테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이 천주교의 가장 큰 문제가 그러잖아. 대속이라 그래서 내 죄를 신부님 모세 우리 고백성사드리고 그러잖아. 그래서 기독교가 생긴 이유가 뭐야? 잘못됐다. 나는 하느님한테 직접 기도하겠다. 난 신부님을 통하지 않겠다. 그래서 기독교가 생긴 거 아니야. 그 신부 왜? 그 로마 교황 측이 너무 썩어서 대신 기도해 줄까? 그러니까 이 유럽 지역의 크리스찬 교회들을 이렇게 또 이렇게 배치도를 쫙 나열해 보잖아. 다 예루살렘을 향해. 그런데 웃긴 게 뭐야? 다 신부님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신도들은 다 예루살렘 반대를 보고 기도해. 왜? 내가 신부님한테 기도하고 신부님이 하느님한테 얘기하는 거거든. 그렇게 맞잖아. 그러니까 그 교리에는 맞지. 그래서 교회가 지어지고 나서 이제 1800 말년 이제 무슨 뭐 교회 무슨 뭐 누구 이렇게 나왔잖아. 교회 갑자기 생각이 안 되는데 뭐 칼뱅이나 뭐 이런 애들 나와가지고 교회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 교회는 반대를 줬어. 이 이슬람을 따라. 니네가 직접 하느님을 봐라. 그리고 목사는 뭐야? 신의 존재가 아니잖아. 내가 대속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목사님은 그냥 우리랑 같은 사람들일 뿐이지. 그러니까 결혼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많이 바뀐 거로.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봐도 되겠지. 이걸 알았어. 이 각도 그래서 퀴블라라고 그래. 퀴블라. 얘네들 말로 퀴블라가 메카를 향하는 곳. 이게 퀴블라야. 퀴블라. 그래서 중동 지역의 건물을 지을 때 종교 건물이 들어가면 퀴블라를 모르면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지역의 퀴블라는 20분이야. 그래서 이미 이 건물에 이 모스크의 방향은 정해진 거야. 여기 정해지면 모스크가 정해졌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건물이 들어가. 대부분이. 근데 이제 이 안에서 이제 재미난 축이 하나 생기는 건 좀 이따 얘기해줄게. 그래서 이제 전체 배치도가 이렇게 돼 있어. 아까 내가 얘기한 모스크가 여기 있고, 여기는 이제 선생들 사는데, 여기는 나중에 학생들 기숙사. 그다음에 이게 이제 종합대학이야. 이게 종합대학. 여기 주변에 아까 있던 그 야자수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를 이제 유지하겠다 뭐 이런 거. 처음에 들어갈 때 인포메이션 센터 있고 뭐 이렇게 설계를 한 거야. 근데 이게 앵글이 아주 묘하지. 두 개의 앵글이 지금 휘블라가 있고, 다음에 이쪽 앵글도 묘한 게 있어. 이렇게 두 개의 앵글이 꼬인단 말이야. 그거를 제가 좀 이따 설명해 줄게. 자, 그래서 야자수. 그래서 기존의 야자수를 유지하자 이거. 유지해서 짓자. 팜포리스커스야. 유지해서 그걸 더 확장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 빨강에 있는 거는 남아있는 야자수도 있고 거기에 확장을 하는 거야. 야자수.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건물을 짓고 퀴블라가 가고 있고, 그치? 그리고 거기에 야자수뿐만 아니라 밑에 이 과일수, 그다음에 이런 거 이것저것 다양한 식물들을 심자. 그래서 그 밑에 다양하게 심자. 이런 조경 컨셉까지 처음에 같이 들어가는 거죠. 야자수로 오더를 만들고 밑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꽃밭 만들자. 꽃밭 만들자. 왜 여기가 출입구야? 출입구. 이게 3D. 이거 다 내가 그린 거고. 내가 이 당시에 스케치업에 거의 뉴욕에서 넘버원이야. 내가 스케치업 넘버원. 뉴욕에서 시연준 이거 뭐 아무도 못 믿겠지. 아무도 모르지. 내가 진짜 내 후배들한테 물어봐. 내가 뉴욕에서 스케치업을 제일 잘하는 사람. 이거 나한테 다 했어. 한 3일 만에 했나? 요령만 있으면 이거 금방 늘리고 스케치업 뭐 투투도 올릴 거야. 어쨌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출입구 들어가는 거고, 여 위에 보이는 게 이게 뭐야? 미나렛이지. 미나렛. 그 이슬람에는 그 종탑이 있지. 기독교의 종탑이 있으면 이슬람도 똑같이 종탑이 있어. 그걸 미나렛이라 그래. 기독교는 그 종을 그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땡땡땡 울리지만, 미나렛은 올라가서 암만 그러니까 신부라는 사람이 올라가서 위에서 하루에 5번 목소리로 이제 하늘에 목소리로 이렇게 경배를 하지. 종치지 않지. 목소리로 하지. 왜? 건방지다 했지. 하느님을 왜 깨우냐 이거지. 부르짖어야지. 왜냐하면 이슬람과 기독교는 구약을 공유하고, 알지. 그거는 다 알지. 구약을 공유하기 때문에 구약 성서가 이슬람도 똑같이 구약 성서. 신약만 다를 뿐이야.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슬람이 그 경전이 똑같아. 왜? 구약밖에 없거든. 걔네들은 신약이 없거든. 이 우리 천주교하고 기독교만 신약이 있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종교 우리밖에 없어. 그 둘은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은 구약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직
부활이 안 되는 거지. 신이 부활이 안 됐으니까 걔네들은 살 떨려. 왜? 아직 신이 내려왔다 가지를 않았거든, 예수님처럼. 우리 기독교 사람들은 마음 편해. 왜? 예수님이 와서 내 죄를 다 대속하고 올라가셨잖아. 니네의 죄는 끝났다.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아. 뭐 이게 기독교고, 그 두 종교는 아직 그 신이 안 왔어.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해. 아직 심판을 못 받은 거야.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해주고, 또 우리가 얼마나 고마워. 그러니까 믿으려면 이런 정도를 믿어야지. 그러니까 이 원리가 그렇다. 그러니까 내부 보면 이제 아까 그 리뷰했던 그런 것처럼 이렇게 골목, 뷰 얼롱 메인 캠퍼스 스트리트 이렇게 해서 이 벽체 구멍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나오죠. 아까 이게 키블라라고 그랬지, 키블라. 이 앵글이. 근데 이 앵글은 뭘까? 이게 정남이야. 정북. 그래서 이슬람 건축은 그쪽 그 종교가 인볼브되기 때문에 언제나 각이 두 개가 있어. 여러분들 이제 그 뭐 나중에 이제 회사 다니면서 뭐 두바이든 뭐 아랍에미레이트든 뭐 어디든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 유명한 문화센터나 이런 것들 많거든. 그런 게 다 앵글이 겹쳐 있는 데가 되게 많아. 왜냐하면 종교 축이 있고 건물은 남향이 돼야 되거든. 거기도 마찬가지거든. 해가 남에서 뜨니까 남향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자연축, 종교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확실해. 그래서 이런 건물 보면 아 이거 왠지 중동 쪽에 있고 아 왠지 모스크 이렇게 이제 감이 오는 거지. 근데 우리 기독교 쪽은 이렇게 돼 있진 않아. 기독교 쪽은 이걸 따르진 않아. 그리고 성당들도 이거 무시하고 지은 데도 많아. 왜냐하면 도심에 성당을 지으니까. 근데 이태리에 있는 성당들은 대부분 잘 지켜요. 왜? 애초에 성당이 지어지고 도시가 생겨요. 근데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는 도시가 먼저 있고 로마가 런던이나 파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기존의 그 남향으로 지어진 도시 패턴에 교회를 휘어서 지어야 되니까 예루살렘을 향하도록. 그러니까 쉽지 않으니까 그냥 따라간 것도 많아. 근데 이슬람은 예외가 없다. 그래서 이게 자연축, 이게 종교축. 그래서 요 지금 복도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다. 여기가 이제 중앙광장입니다. 이 중앙광장이 상당히 재밌지. 이 종교축과 자연축이 만나는 딱 센터지. 거기에 중앙광장을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게 설계를 사실은 우리 이제 대표 사장님이 계시고 4명이 시니어 디자이너가 있어요. 내가 한 거는 요 모스크하고 요 주변, 요 엣지를 내가 했고 모스크하고, 다음에 요 도서관 한 애가 1명, 다음에 요거 학교거든요, 교실들. 요 교실 1명, 다음에 여기 학생회관, 뭐 무슨 애드미니스트레이션 센터, 뭐 이런 것들이거든. 요거 1명, 요거 1명, 다음에 요거 1명, 다음에 교실 1명. 교실은 똑같으니까 똑같은 거 4개 받은 거, 요거 1명. 이렇게 해서 4명의 시니어 디자이너가 있었고. 우리 사장 위에 4명 있고 그 밑에 10명씩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50명 정도 됐던 거야. 템포러리로 또 들어온 애들 뭐 한 10명 하면 60명? 60명 정도가 일한 프로젝트야. 한 1년 정도 일했고 정말 빡시게 했지. 그런데 이제 슬픈 스토리는 그 둘째 아들이 죽고 우리가 설계비를 반밖에 못 받았거든. 이제 공사가 시작해야 돈을 나머지 반을 받는데 그래서 그 60명 중에 40명을 잘랐지. 그 둘째 아들이 죽으면서 그냥 우리 회사에서 40명 자른 거죠. 어떻게? 공부 줄 수가 없고. 우린 거기서 돈이 나와야 공부를 받는 건데. 그래서 그때 슬펐지. 내 팀원 중에 10명 중에 6명이 나갔으니까. 6명. 그런 거야. 설계사무소 그렇더라고. 잔인하더라고. 우리가 아랍에미레이트 그 두바이 쪽에 하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우리 팀 말고 딴 팀에서 했거든. 거기다 한 60명 정도 했는데 거기도 돈을 못 받았거든. 돈 못 받는 게 많아. 그 중동 애들은 그 왕자 이런 애들은 그냥 툭 하면 그냥 돈 안 주거든. 그래서 거기는 거의 한 70% 잘랐지. 그런 거야. 그리고 또 일 생기면 또 한 4, 50명 또 뽑고 그런 거. 거의 기계지, 그지? 디자이너들이 기계야. 근데 어쨌든 운이 좋은 건가? 그래도 우리 끝까지 했으니까. 돈만 못 받았지. 회사 손에 있고. 난 안 잘렸잖아. 나 안 잘렸으면 됐지. 걔네들 잘리는 거, 미국 새끼 잘리는 거 무슨 말이야. 잘린 애들 다 프린스턴 졸업하고 MIT, 하버드 졸업해 다 잘렸어. 안 잘렸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가운데가 이렇다. 여기가 모스크 벽이, 이 코너 벽이 이렇게 들어오고, 다음에 여기가 이제 학생회관, 뭐 무슨 그런 것들, 뭐 식당, 뭐 이런 공공 기능들. 그래서 이 가운데가 이렇게 돼서 만들었지. 이게 센트럴 스퀘어다.
다음에 여기가 이제 퍼블릭 빌딩이야. 이게 도서관이고, 이 도서관은 중요해서 한 사람이 따로 맡았고, 얘는 그냥 뭐 콘텍스트가 비슷하니까 이거 따로 맡고. 다음에 이게 모스크고. 이것도 스토리가 있게. 근데 4명이잖아, 승리의 디자이너가. 처음에는 내가 이 공부를 한다, 뭐 도서관을 해라, 뭐 어쩌고 하고 있는데 아무도 모스크를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왜냐면 다 그래도 미국 애들을 그래도 웃기게 다 자기들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거든. 교회는 안 가지만 그래도 자기 내추럴 본 크리스찬 이렇게 모태 신앙이라고 그런다고. 교회는 안 가거든. 교회 안 가는데 어쨌든 굳이 얘기하면 우리도 절에 안 가잖아. 하지만 굳이 얘기하면 불교잖아. 그렇다고 매주 절에 가는 사람 있어? 아무도 없잖아. 하지만 그냥 불교지. 우리나라도 불교인 거 50%. 근데 50%가 과연 매주 절에 가냐? 안 가지. 그러니까 미국도 똑같아. 크리스찬이 70% 80%거든. 그런데 뭐 가나? 교회 안 가지. 근데 어쨌든 근데 이 모스크를 걔네들이 안 하겠다는 거야. 나머지 3명이 죽어도 안 하겠다. 자기들은 종교의 어게인스트에서 못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장이 나한테 스스로 오더니 너는 종교가 뭐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 크리스찬이야. 나도 내추럴 본 크리스찬이라고. 얼굴은 이렇지만 네가 나를 볼 때 어떻게 너 부디즘만 해 이러더라고. 아니라고. 우리 대한민국은 크리스찬이 50%다. 우리도 50%다. 그랬더니 미국은 70%인데 대한민국 50%. 그럼 거 괜찮은가? 나보고 맡으라 그래서 내가 고민이 많았어. 내가 모스크 1세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건데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미국에서 다니는 그 교회, 한인교회 다녔는데 목사님을 이제 한번 식사를 한번 하자고 우리 아이들랑 같이. 근데 목사님 모시고 이제 식사를 한번 했어. 이걸 좀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서 목사님한테 내가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모스크를 맡게 됐다. 설계를 내가 해도 되니. 그러니까 신자로서 이게 큰 일이 되냐 아니냐 아주 나 궁금하잖아.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이것 때문에 나중에 지옥 가면 안 되잖아. 그랬더니 딱 그 우리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튀르키예에 가면은 이스탄불에 세인소피아 성당이라고 있잖아. 원래 성당이었는데 지금 모스크로 바뀌었잖아. 세인소피아가. 그걸 보라고. 하느님은 건물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본다고. 건물을 이쁘게 지어놓으면 나중에 이게 기독교 신전이 될 수도 있다. 그 세인소피아가 반대로 됐지만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갔지만 이슬람은 니네 그 스페인의 그 산티아고야. 그 스페인 유명한 그 도시 있잖아. 코르도바. 거기에 있는 게 다 모스크였는데 지금 다 교회를 쓰고 있거든. 그렇잖아. 거기가 원래 이슬람, 무슬림이 한 400년 통치하던 곳을 스페인이 먹어서 이제 지금 다 스페인이잖아. 거기 지금 다 교회를 쓰고 있는 거야. 근데 옛날에 다 무슬림으로 모스크로 지은 것들이거든. 그 목사님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펑 놓이더라고. 그러면 잘 지어서 나중에 이 리비아가 혹시 알아? 리비아가 개족이 돼서 크리스찬 나라가 될지? 그러면 이걸 그냥 교회로 쓰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허락받고 이렇게 하게 됐지. 모스크야. 다음. 그래서 이 모스크 앞에 광장은 아까 그 스튜디언 센트럴 스퀘어는 막 나무도 있고 되게 무성하잖아. 여기는 되게 드라이하게 딱 물만 클린하게 물만 딱 묻죠. 그리고 이 벽체도 유일하게 전체에서 화이트 대리석 흰색 대리석을 깔아가지고 요 앞에 여러분들 모스크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우리나라 불교 신전하고 똑같아. 그 다음에 그 대성당들도 마찬가지야. 문이 다 3개거든. 여러분들 유럽에 보면 대성당도 있는데 가운데 큰 문이 있고 양쪽에 두꺼운 문이 있어. 가운데 문이 신문이거든. 근데 우리 절도 그렇지. 들어갈 때 이렇게 기둥이 있고 양쪽에서 가운데는 신이 다니는 길, 양쪽은 사람이 다니는 길 이렇잖아. 그게 다 똑같아. 얘네도 가운데는 신이 다니는 길이야. 그 다음에 오른쪽이 남자가 들어가고 왼쪽이 여자가 들어가. 여러분들 절에 가면은 우리나라 요즘은 좋아져서 절 양쪽으로 우리 절도 정문으로 안 들어가잖아. 양쪽으로 들어가지. 양쪽으로 들어가는데 옛날에 남자가 오른쪽, 여자가 왼쪽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옛날에는 사실 조선시대 때 여자가 들어가지도 못했지. 남자만 들어가지. 여자들은 밖에서 그냥 있었지. 그런데 요즘은 양쪽으로 다 들어가지. 남녀가 이제 우리나라가 평등화가 됐으니까. 근데 중동은 아직까지 남녀 평등이 없기 때문에 남자는 오른쪽, 여자는 왼쪽. 남자는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1층, 여자는 왼쪽으로 들어가서 계단 타고 2층. 그래서 공간 분리가 확실히 돼요. 공간 분리가. 옛날 크리스찬 우리 카톨릭 교회 처음 초기 로마 바티칸 생긴 그 로마 시대 때 그 바실리카라고 그러지. 이렇게 가운데 홀이 있고 양쪽에 회랑이 있는. 그때는 남녀 구분이 돼 있었어. 카톨릭.
왜? 그때도 여자가 권리가 없었으니까 여자들이 회랑에 앉고 남자들이 가운데 앉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없어진 거지. 근데 이슬람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게 미나렛이고. 이게 내가 설계한 미나렛이지만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거 지어줬으면 정말 이뻤을 텐데 이거 가운데 여기가 물이 이렇게 흐르거든. 그래서 물이 사방으로 흘러서 이게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밤에 이거 안에 불을 켜면 이 타워 자체가 물 위에 이렇게 탁 떠 있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물을 이렇게 쫙 폭포수로 내리게. 이 아이디어를 그 둘째 아들이 엄청 좋아했거든. 지어졌으면 정말.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뒤에 나오지만 이 앵글이 조금씩 1도씩 꺾여 있거든. 이렇게 1도씩. 그래서 아까 20도 키블러라고 했지. 20도. 그래서 종교축을 자연축으로 만드는데 80번 휘면 돼요. 80도만 가면 돼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면서 하나에 한 층씩 해서 이게 거의 80층 높이인데 1도씩 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종교에서 하늘나라 올라가면 자연축이 하늘축이잖아. 이 땅에서는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하지만 그 메카는 그 이슬람계 마호멧이 거기 있던 거고. 근데 하늘나라 가면 하느님이 우리를 만들 때 남북으로 만들었을 거 아니야. 자연축이라는 게 하늘축이잖아. 그래서 결국은 메카에서 시작해서 1도씩 꺾여서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면 뭐가 돼? 하느님 축에 만난다. 이런 개념이 있었지. 내가 생각해도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해냈는지 이때는 뭔가 좀 쉬었나 봐. 그랬어. 그래서 이게 이제 미나렛이고 모스크가 있고 이게 이제 패컬티, 학교 교실들 다. 그래서 이 가운데 이렇게 중정 부분 만들고 되게 간단해. 중정이 하나, 둘, 셋, 네 개거든. 봄, 여름, 가을, 겨울. 유치하지. 하지만 이렇게 쓰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중정이 생기면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면 얼마나 간단해. 그렇게 해서 봄에 피는 꽃, 여름에 피는 꽃, 가을에 피는 꽃, 겨울에 피는 꽃, 봄에 무성한 이파리, 여름에 무성한 이파리 딱딱딱딱 나눠주면 쓰임이 되잖아. 근데 우리가 사람들은 또 이거 이렇게 쓰라고 그러면 나 이제 한국 회사들하고 얘기하면 교수님 유치해요. 야, 유치하든 말든 써놔봐. 그런 우리나라에 그런 중정이 있기는 하니? 그렇게 그래도 테마를 갖고 있는 중정이 있어? 없잖아. 우리 학교에 그런 거 있어? 없잖아. 그래도 니네 만약에 중정 나와 있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쓰란 말이야. 그러면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칼라도 나오고 재료도 나오고 나무도 나오고 다양한 자연을 그 계절에 맞게 갖고 올 수 있지. 그래도 이 네 개를 이렇게 꾸며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무버 열심히 갖고 나무 거기에 맞게 하고 물하고 벤치하고 이렇게 꾸며주면 돼. 그치? 자, 그래서 여기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야. 간단하게. 그래서 여기 최종 투시도가 이런 거야. 이걸 아마 이 올리브가 이런 거니까 봄이겠지. 봄에 꽃이 피고 봄에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가 자라고 이런. 다음에 여름, 가을, 겨울. 유치하지? 하지만 해봤냐고. 해보고 유치하다고 그랬지. 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패컬티 아까 독도들 이런 걸 갖고 왔다. 전통에서 이런 걸 갖고 왔다. 다음에 Sustainable Campus Approach, Passive System. 이제 익숙하지? 패시브가 뭔지 알지? 자, 이제 건물들을 다 막았단 말이야. 근데 건물들의 간격이 도대체 얼만큼 돼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계절에 이 태양의 각도에서 어느 정도 건물이 떨어져야 가장 빛도 좋고 에너지도 좋은지. 그래서 이거를 이 시대는 뭐 AI 이런 거 없잖아. 벌써 한 15년 전, 거의 20년, 15년 정도 됐잖아요. 11년 한 15년 전이니까 이거를 뭐 처음에 3m, 4m, 5m, 6m 한 4-5가지를 해서 이거를 이제 그 미케니컬 회사에 맡겨서 이걸 에너지 분석을 다 시켜서 최적화된 게 뭐냐? 왜 우리가 못하지? 우리가 이 에너지 계산까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미케니컬 회사가 붙어 있어야지. 그래서 보내. 걔네들 싫어하지. 귀찮고 하라고 돈 주자. 그래서 해가지고 최적화 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럼 만들어내서 그거대로 이제 건물을 배치하는 거지. 이건 이미지가 깨지더라고. 그래서 바람 방향도 되게 중요해. 이 바람 이거 처음에 그렸는데 이거 어디다 써요? 이 중동 지역에 보면, 그러니까 이 사막이나 드라이한 지역에 보면 우리 배웠지? 침니인데 바람 침니. 바람을 끌어들여서 땅으로 하면은 온도가 낮아진다. 그지? 밖에 40도씨의 공기를 땅으로 흘리면 15도로 떨어져서 15도로 떨어지면 그 공기 그냥 필터해서 그냥 쓰면 돼. 에어컨도 필요 없어. 그렇죠?
그리고 15도니까 그거를 뭐 조금 더 시원하게 만들고 싶다면 몇 도만 낮추는 거야. 근데 40도의 공기를 그냥 건물로 갖고 와서 그거를 한 18도 정도 만들려고 그러면 22도를 낮춰야 돼. 그치? 그러니까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들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그래서 얼스 튜브라고 그랬지? 얼스 튜브. 배웠잖아. 얼스 튜브 생각나. 그래서 이 중동 지역이나 더운 지역은 얼스 튜브가 베이직이야, 베이직. 야, 이 공기 당연히 밑으로 해서 써야지. 심지어 우리나라도 요즘 데이터 센터 이런 거 할 때, 데이터 센터 열이 엄청나게 많이 생긴단 말이야. 왜? 컴퓨터가 수천대 있는 거야. 그 열을 빼기 위해서 냉방을 하는데 냉방 부하가 어마어마하거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텔레비 보면 데이터 센터 지을 때 뭐 전기가 많이 들어서 전기가 필요하다 이런 게 많이 하거든. 근데 그거를 줄이는 방법이 벌써 누가 현상에서 한번 썼더라고. 나도 이제 내가 요즘 그 힐링 건축하고 현상을 하나 같이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아이디어를 쓰려고 그러거든. 땅으로 누란 말이지 공기를. 그럼 온도가 여름에 데이터 센터는 1년 돌아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겨울엔 필요 없지. 봄과 가을인데 여름에 더울 때 땅으로 넣어서 빼면 온도가 40도가 아니라 30도가 아니라 15도짜리 10도짜리 공기를 갖고 오니까 그 에너지를 얼마나 세이브로 많이 했어. 그래서 공기도 땅으로 하고 요즘 수열 에너지 이런 말 많이 하지. 수열 에너지. 물도 항원이라 그랬지. 땅도 항원이지만 물도 항원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요즘 수자원공사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수열 에너지 쓰는 거. 그게 뭐냐면 그 강에 있는 물, 그 호수에 있는 뭐 소양호 이런 큰 호수에 있는 깊은 물은 온도가 언제나 10에서 15도라고 그랬잖아. 항원. 그 물을 갖고 오는 거야. 그 물을 갖고 오면 이 물을 끓일 필요도 없고 식힐 필요도 없는 거야. 15에서 시작하는 거지. 근데 이거를 그냥 우리 그냥 수돗물이나 이런 걸 갖고 오면 온도차가 많이 나겠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금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썼단 말이지. 그래서 벌써 거의 뭐 20에서 30도까지 낮췄다 이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다음에 뭐 신재생에서 쓰는 거 말할 것도 없고 다음에 바람 불게 하고 그래서 이 공기를 쓴다. 그래서 이 바람이 부는 방향에 맞게 침대를 설치해야지. 이 굴뚝이 바람에 맞게 설치되어 있어야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 표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처음에 니네 이거 그랬을 때 이거 어디다 써? 이거 어디다 써 그러잖아. 이거 썼잖아 그래. 정확하게. 꼭 이걸 정확하게 설명할 때 정확하게 얘기해. 이 방향으로 침대가 있다. 그래서 바람이 불 때 바람이 제대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 바람을 땅으로 넣어서 항온을 얻어서 냉방할 때 아까 우리 냉방 뭐라고 그랬어? 3월 중순에서 10월까지만 냉방이 필요해. 그때 벌써 그걸로 60%를 줄였는데 에너지를 이걸 해서 거기 또 반을 또 줄인 거야. 한 30%또 줄인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든 거지. 그러니까 이거 그래서 1년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우리가 그때 발표할 때 그 우리 건물의 1년 그 냉난방비 다음에 일반적으로 설계했을 때 1년 냉난방비 데이터를 다 올렸거든. 다 올렸는데 우리가 거의 마이너스 70%야. 그러면 이 건축주가 이거를 안 할 수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은 베스트야. 그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처음에 우리 얘기했잖아. 친환경 할 때 빌딩 무조건 뷰티풀 해야 된다. 하지만 플러스 이거지, 그지? 이게 베이직이 된 상태에서 뷰티풀 해야지, 그지? 이런 걸 썼다는 거지. 다음에 워터 스트레이트지. 우리 물로 했지. 요전처에 물에 대한 거 봐봐. 물. 자, 여기 그레이 워터 스트레이트지. 그레이 워터. local capture, reuse through gray water recycle. 다음 local capture, gray water recycle. pool and irrigation. 이런 건 pool and irrigation. 여기는 좀 성스러운 데라 사실 여기 물을 밖에 쓰고 밖에 물을 여기 쓰는 건 안 돼요. 모스크잖아. 얘는 종교시설이니까 이것도 센스지. 이것도 내 아이디어였어. 이거 구분해야 된다. 왜냐면 나도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교회에 공부를 했는데 밖에 물하고 섞여서 그걸 하는 거 나도 안 좋을 것 같아.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야. 그 둘째 아들이 듣고 그냥 너무 좋아해야 되잖아. 이거 물도 아이솔레이션 해주고. 왜? 깨끗한 물만 써야지. 깨끗한 물. 이 안에서. 그래서 같은 루프 그 그레이 워터를 쓰는 거지만 여기는 여기서만 넣게. 다음에 여기 쓰고 다음. 그래서 이거 뭐 재활을 하자 이거지. 그레이 워터 재활. 필터링 해가지고 재활을 하자. 다음 레인 워터 우수 여기 다 쓰지 물론 우수 다 받아서 조경수로 쓰고 다음에 클린해서 다음에 이렇게 변기 같은 거 그런 거 써도 되지, 그치? 손 닦는 건 안 되지만 우수가. 근데 이것도 당연히 모스크는 분리.
이게 아름다운 거지. 이게 아이디어인 거지. 이게 센스. 그래서 우수도 썼다가 다음에 솔라 핫 워터. 그러니까 열. 그러니까 그 뭐야 우리 그 패시브 솔라 힙. 그러니까 그 태양 광이 아니라 태양 열이지. 태양 열. 이걸 태양 열이. 의아하지. 무슨 열을 써요? 왜? 이 건물에 뜨거운 물 나와야 되잖아. 중동 사람들은 찬물에 샤워하네. 아니요, 걔네도 똑같이 뜨거운 물에 샤워한다지. 더운 나라는 뜨거운 물 안 나와도 돼? 그거 아주 잘못된 생각이지. 더운 나라일수록 뜨거운 물 잘 나와야지. 걔네들 샤워가 아니라 걔네는 목욕 문화가 있단 말이야. 중동 애들은 목욕탕에 들어가야 된다고. 근데 뜨거운 물이 아니니까 당연히 솔라 hit이 있어야지. 솔라 hit이. 그래서 이거 넣어주고 다음 faculty 다음 그래서 이게 내가 했던 스케치인데 요 외장 설계야. 이게 제일 중요하지 사실. 이 외기의 바람과 열과 이거를 감싸주는 설계인데 이것도 이제 이게 그거지 무한대로 돌아가는 그걸 뭐라 그러네 이렇게 무한대로 돌아가는 그거의 상징이잖아. 그래서 이 미나레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무한대로 돌아가는 거. 이게 영혼, 뭐 영소, 뭐 forever 이런 상징이. 달팽이 이런 모양 있잖아. 이게 그래서 르꼬르비제도 잘 쓰고 왜 이게 황금비기 때문에 황금비로 돌아가니까 달팽이 껍데기에 그게 황금비. 근데 그게 forever 영생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그런 거를 사실은 우리 부처 그 불교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것도 거의 여기서 나왔다고 이 도움도에서. 어쨌든 이렇게 다. 근데 이것도 exterior world directing or shading device. 당연히 이제 햇빛이 세지. 그래서 이제 요 외벽에 요 햇빛이 오는 방향에 따라서 이 벽의 각도를 조절하는 거지. 그냥 막는 게 아니라 이 벽의 각도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쉐이딩이 돼야 되잖아. 그림자 같다고 이렇게 이런 전통.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이런 판넬로 돌 판넬로 이렇게 해놓다. 그래서 이거 스케치업을 내가 그리고 또 이거 하나하나 피스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 피스가. 근데 이 방향이 애초에 이 태양 앵글에 따라서 많이 블록이 되게 방향을 미리 잡은 거지. 그런데 패턴을 좀 다양하게 입은 거지. 다양해서 이걸 반복하는 거지. 이거를 막 반복해서 쓰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피스가 하나, 둘, 셋, 넷, 다 6개밖에 안 되거든. 근데 이 전체 6개를 막 섞었으니까 엄청나게 랜덤하게 보이는 거지. 이게 중요하지. 모든 건물의 이 패턴을 다 랜덤하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몇 개 피스를 만들어서 그거를 랜덤하게 섞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니네 인면도 그렇게 하면 되지. A, B, C, D, E, F 만들어 놓고 이걸 섞으면 되지. 섞으면. 그러면 패턴이 랜덤하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벽체를 만들고 다음에 패컬티. 여기 이건 레빗으로 우리가 레빗으로 다 마무리했거든. 이게 레빗 표면들인데 나도 이거 레빗 그릴 때 죽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이걸 내가 그려야 되니까 이거 아니야 딴 애들이 그렸지만 쉽지 않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렸으니까. 다음. 그래서 요 안에 이제 그 패컬티, 이 패컬티 모양입니다. 여기 위에 뭐 루버도 있고 차양 장치 있고 이제 이런 거 봐봐. 다음. 그래서 요 건물과 건물 사이의 간격을 아까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옛날 전통 건축에서. 전통 건축에서 그 폭 뛰는 거. 그걸 우리가 갖고 왔다. 그걸 갖고 왔다. 딱 여기서 갖고 왔다. 이렇게 해서 바람이 이렇게 불게 한다. 이런 걸 보여준 거지. 다음. 그래서 이 안쪽에 이제 햇빛이 지는데 이게 이제 차양이지. 선스크린 그림자 만들어준 거. 이게 있을 때와 없을 때. 그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그렸어. 그 다음. 그래서 이게 요 차양이거든. 요 차양. 그다음에 위에 차양도 있어. 위에 차양. 여기 그러니까 요 앞에 차양 있고 위에도 차양 있고 다. 이게 그래서 요 차양의 모양도 맨 위로 올라갈수록 촘촘해지지. 왜? 위로 올라갈수록 햇빛이 더 많잖아. 밑으로 내려갈수록 아무래도 그늘질 가능성이 있잖아. 그지? 밑으로 내려갈수록 좀 험해지고. 이것도 내가 그렸는데, 그러니까 디테일은 대부분 다 내가 했어. 어쩔 수 없어. 이거 뭐 미외들이 스케치업을 못해가지고 스케치업이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차양 다시 만든 거지. 다음. 그래서 실제로 이게 있을 때 이 뒤에 파란은 시원하다는 거 알지? 이제 빨강은 더운 거야. 이 뒷벽이 원래 이게 없으면 새빨갛지. 그냥 햇빛을 받잖아. 근데 이 차양장 하나에 이거 이렇게 파리지. 그러면 이 벽체에 그림자가 이렇게 많이 생겼으니까 더울 때 에너지 세이빙도 엄청 났겠지. 이것도 내가 뷰어 해보드 시켜서 에너지 얼마 이거 얼마 줄였어 이거.
그러면 이 차량을 설치하는 가격, 다음에 1년에 에너지 세이빙 되는 가격, 그래서 우리가 이걸 7년인가 지나면 이 차량 가격이 나와요. 세이빙하면서. 일단 분석했지. 왜? 이거 달면 돈이잖아. 근데 이걸 이유 없이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분석을 해줘야지. 그래서 이렇게 돼? 1년에 얼마 줄여? 그럼 이거 10년만 하면 7년 몇 개월만 하면 이 돈 나오네. 이거 공사비도 계산해서. 그래서 7년 몇 개월 만에 뽑아낸다. 할래 안 할래 이거지. 안 하면 바보지 이렇게 하는 거죠. 다음. 이 안쪽 이렇다는 거예요. 다음에 이거 교실도 사실은 왜냐면 맨 위에 있는 교실도 걱정이 많았거든. 제일 햇빛에서 밖에 차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에 천창을 뚫어줘. 천창을. 왜냐하면 이게 깊어서 요 햇빛이 들어오는데 차량을 설치하니까 햇빛이 약하더라고. 이게 들어오는 게 약하더라고. 여기 밑에 두 교실 보면 여기 약하잖아. 여기는 이제 이 안쪽에 니네 이제 2학년 때 배웠던 안쪽에 항시 조명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야. 조명을 언제나 켜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윗부분만은 왜? 위에 찬스가 있잖아. 햇빛을 더 받을 수 있는 찬스가. 이쪽에서 햇빛을 더 받게 해야지. 그래서 여기는 이 안쪽에 전등을 안 해도 전체가 다 환한 거지. 햇빛만으로도 여기는 그러니까 전체 층에 이게 요 교실 하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까 이 교실 몇 개야? 수백 개잖아. 이 지붕층이. 그거를 다 세이빙한 거죠. 그것도 계산. 그래서 위에 이걸 만든 가격. 그래서 이거를 전등을 안 켰을 때, 1년 내내 전등을 안 켰을 때 얼마 세이빙하고 해설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몇 년. 이거 투자비 몇 년 뽑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한 거야. 그렇게 해서.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여러분 배울 거야. 서멀 매스라고. 서멀 매스가 뭐라고 그랬어? 우리 이 건물이 좋은 거라고 그랬죠. 왜? 콘크리트라고. 열을 품고 있으니까. 그래서 낮에 우리가 활동할 때 시원하고 여기가 이제 밤 되면 더워져. 왜? 근데 여기서 열이 안 들어오고. 근데 밤에는 우리 없잖아.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지. 그러니까 이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 이런 거 장점이 있어. 다 콘크리트에 시멘트 블록으로 지었으니까 서멀 매스, 열 용량이 좋지. 근데 요즘 오피스나 이런 거 짓는 거는 경량으로 짓잖아. 이렇게 경량 철골들에 석고보드 하잖아. 그런 거는 밖이 더우면 안 되면 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조주택 이런 거 좋아하는데 경량 철골주택 요즘 주택 그렇게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런 집도 여러 개 있고. 그래서 나는 근데 이게 또 뭐 친환경, 쓰레기, 재생, 다음에 가볍게 건물 짓기 이런 거 생각하면 경량으로 가는 게 맞는데 열 용량면으로 보면 우리나라 전통 방식이 맞아. 콘크리트에 벽돌로 짓는 게 최고. 그래서 직장사들은 니네 4층짜리 다가구 주택 많이 짓잖아. 3층짜리 다 웬만하면 시멘트 블록에 벽돌로 하는 이유가 그게 제일 좋아. 에너지 성능이. 거기에 드라이빗하고 우드 판넬 붙이고 메탈판 이런 거 용량이 안 좋다. 그러니까 그런 좀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중동이니까 시멘트 블록 썼지. 그래서 열 용량이 이거를 안 쓸 때, 이거를 그냥 일반 경량 철골틀을 쓸 때는 이만큼 올라가는데 얘를 써서 이만큼 낮춘 거지. 그리고 온도 피크가 시간이 봐봐 10시 이후에 피크가 오지. 22시. 얘는 온도 피크가 6시에서 4시 사이에 오지. 그러니까 한참 학교에 교실을 쓸 때 피크가 와버리고 얘는 더하고 그치? 이건 아웃사이드고 이건 일반 건물이고 얘는 우리는 그래서 온도 피크도 낮추고 시간도 전역으로 뺀 거지. 그러니까 이 표 하나만 가지고도 이 외벽을 왜 콘크리트에 시멘트 블록을 했냐가 설명이 된 거지. 왜냐면 이렇게 큰 건물은 이렇게 잘 안 하거든. 다 요즘 경량으로 하고 경량. 그렇다. 우리 지금 캠퍼스 혁신파크도 대부분 다 경량이야. 내부 파티션은 다 경량으로 했어. 이거를 요즘 인건비 때문에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시멘트 블록 이렇게 쌓는 건 옛날 얘기야. 큰 건물들은 요즘은 다 경량 철골틀에 석고보드 붙인다. 그래야 인건비를 줄이기 때문에. 오케이. 다음에 faculty cooling and fresh air system.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cooling and fresh air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눴다 이거다. 그래서 이 외부 들어간 거 여기가 교수 연구실들입니다. 이게 팬 코일 유닛이라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팬 코일 유닛이 안에 팬 코일이 들어 있는데 옛날에 여기 이렇게 라지에이터 있던 거 있지. 그런 것도 팬 코일이야. 코일인데 얘는 저 안에 들어 있는 거고 이 팬 코일 유닛이 우리 천장형 있지 천장형. 우리 카페 가면 맨날 있는 거 네모난 거. 그게 다 팬 코일 유닛이라는데 그것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 시스템도 있어야지. 왜 이상 기온이 있든가 너무 덥든가 너무 춥든가 할 때는 이거 미케니컬이 돌아가야지. 이건 설치해 놓고
웬만하면 자연 환기를 쓰자 이거. 양쪽에 창문을 다 열게 해서. 우리도 이거 열고 바람 부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설치해야 된다고 우리가 설득을 한 거지. 왜냐면 우리가 싱가포르 내가 그때 병원 보여줄 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아예 설치 안 해요. 그러면 더운 날은 진짜 더운 거야. 추운 날은 진짜 추운 거야.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도 춥지. 그러니까 자연에 맡기는 거거든. 근데 여기는 최고의 국립대학인데 종교학이라는 국립대학이니까 또 교수 연구실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설치는 해놓는다 냉난방을. 하지만 웬만하면 자연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 땅에서 띄운 것도 그 이유야. 왜? 이 지온 땅에 붙으면 땅의 열기하고 땅의 그 습기를 다 먹거든. 그래서 띄우고 이 건물이 완전히 공기층에 의해서 단열 효과가 있는 거지. 띄우는 거지. 다음.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그거를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한 거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썸머 데이타임 다음. 썸머 나이타임 어떻게 되고 다음. 그다음에 이게 아까 얘기했던 얼스 튜브 땅 속에 이게 지금 바닥에 튜브가 다 깔린 거야. 그래서 공기를 이게 그냥 안에 뭐 있냐면 공기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해도 돼. 우리나라는 지하에 지하 주차장이 있어서 안 되는데 왜 CO2가 주차장에 이제 CO2 공기가 안 좋으니까 그냥 지하 공간을 주차장으로 쓰지 않는 지하 공간이 있으면 지하 공기를 냈다가 지하에서 공기를 뽑아도 되지. 근데 이제 여기는 지하를 안 만드니까 여기 땅을 파면 돈이 뭐 너무 많이 드니까 이 지하에다가 덕트를 묻는 이거 얼스 덕트 그러니까 땅 덕트라고 하죠. 에어 덕트, 얼스 덕트 그래서 여기 공기를 받아서 여기서 이게 도는 거야 공기. 그러면서 40도의 온도의 공기가 15도로 떨어지고 그걸 에어컨에 설치해서 냉방을 하든 뭐 난방을 하든 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썼다. 다음. 그래서 어떻게 줄였다. 다음. 퍼블릭 빌딩. 다음. 이게 퍼블릭 빌딩이야. 다음. 근데 다 그림들이에요. 여기 아까 그 센터 얘기했고 여기 코리도 얘기했고 얘네들이 이런 벽들이 많거든. 벽돌 옛날에는 이걸 아도비 벽돌이라고 그러거든. 아도비 벽돌. 우리 일반 벽돌은 뭐냐? 이 벽돌을 흙으로 만든 다음에 가마에다 이렇게 굽는 거거든. 1000도씨 이상으로. 그래서 벽돌은 재활용 재료가 아니야. 벽돌은 다시 갈아서 다시 붓지를 못해. 다시 이렇게 만들지 못해. 왜? 한번 화학작용이 일어나. 가마에 부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도자기 같은 거 깨서 가루 만들어서 다시 흙대냐? 안 되잖아. 우리 벽돌도 도자기 같은 거거든. 근데 아도비 벽돌은 뭐냐면 그냥 흙을 해서 그냥 흙에 말린 거야. 하늘에. 그냥 건져. 그러니까 이거는 깨서 물 부으면 다시 또 흙이야. 그래서 다시 또 하면 돼. 그러니까 아도비의 특성이 그거야. 왜냐하면 얘네들은 이거를 굳이 단단하게 만들 이유가 없었던 거야. 비가 많이 안 오니까.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이렇게 안 되지. 흙이 다 뭉그러지지. 이건 거의 비가 안 오니까 이걸로도 버텼다고. 그래서 이 아도비 벽돌을 많이 쓰고. 그래서 여기다 구멍이 이렇게 뻑뻑 뚫어놔 이렇게. 이게 깨진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뚫은 거야. 이 구멍. 이게 깬 거야. 사람이. 네, 요 사이로 바람이 통하고. 요 사이로 바람이 통하고. 근데 막아놓으면 바람이 안 통하잖아. 그러니까 햇빛은 막아주되 바람은 들어. 그래서 여기 손으로 푼 거거든. 다. 이게 벽돌 살 때 모터리를 깨서 놓는 거. 그래서 우리도 그거를 똑같이 벽에다 쓴 거지. 유명해서 다음. 그리고 요런 벽들이 보이지. 이런 벽들 다음. 여기 보이지? 요 벽들. 그걸 그대로 쓴 거야. 다음. 그래서 요것도 이제 3D 내놨는데 요런 거 이제 흉내내가지고 요 구멍을 뚫어서 안에 유리창이 있고 요 밖에다가 요 벽을 해서 구멍을 뚫은 거지. 그래서 햇빛은 들어오되 바람도 들어와서 여기 창을 열면 바람도 들어오겠지. 바람도 들어오겠지. 이렇게 해서 이쪽에 차양 장치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다 전통에서 갖고 왔다 이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니네가 졸업 설계할 때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런 단면하고 입면을 보여주는 2학기 때 니네가 할 일이 이거야. 2학기 때 수업할 때 니네 건물 중에 한 10군데를 골라서 요 입면, 푸시도, 단면 요거 그리기 할 거고 그거 한 10장 그려서 니네 마지막 회사 가기 전에 포트폴리오에 넣는 게 목표야. 이거.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 우리나라에서 졸업해서 우리나라 사무실 갈 때 이거 안 봐. 그러니까 졸업 설계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다. 뭐 미국 같은데 유학을 가고 싶다. 그럼 이거 뱉고 있어요. 이거를 캐드로 있으면 안 되고 손으로 한 스케치가 있어요. 그래서 유학 나야 그냥 미국에 있다 그냥 학교를 다녔으니까 그 유학 온 애들 이렇게 포트폴리오 받아보면 꼭 그게 있어. 꼭 그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니네들은 이걸 필수로 보고. 아니 내가 지금 건물을 어떻게 짓는지도 모르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2학기가 한 학기 그 긴 시간이 있는 게 그래서 있는 거야. 다음. 그림자 이렇게 떨어지더라. 다음 모스크 거의 마찬가지야. 다음. 저 모스크 아까 얘기했고 다음. 그래서 이 스케치를 이렇게 한 거야. 물이 흐르고 다음에 여기 뭐 이렇게 루버해서 여기도 이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죠. 이제 체육관 같이 큰 체육관. 그래서 빛을 반사시켜서 이게 왜 반사시키냐면 부닥치면 분산되거든 빛이. 그냥 들어오면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게 부닥치면은 분산되거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빛이 들어온 게 아니라 사실은 화살표를 이렇게 했었어요. 빛이 분산돼서 들어오거든.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밑에는 이게 플래넘이라고 해서 플래넘. 내가 이한테 설명했어. 우리 위에 만약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이게 루버 같은 걸 이렇게 설치해서 찬 공기 나오게 한단 말이야. 그럼 덕트가 깔려야 되잖아. 덕트가 찬 공기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이 전체 천장 공간을 밀폐시켜서 거기다가 그냥 찬 공기를 쏘는 거야. 그래서 구멍이 뚫려서 그냥 나오게. 그러면 덕트를 안 만들어도 되지. 물론 이걸 밀폐시켜서 만들기 쉽지 않지, 그치? 근데 이제 큰 오피스 건물 같은 경우는 100층짜리 같은 경우는 거기에 덕트를 깐다고 생각해봐. 이 천장마다 그 돈이 얼마? 그러는 것보다 이 천장을 밀폐해서 공사를 잘하면 덕트 비용이 안 들잖아. 그렇게 해서 미국에 이제 100층 이상, 뭐 80층 이상 이런 거 보면 플래너가 나와요. 플래너니. 근데 이거는 플래너를 지하에 쓴 거죠. 아까 내가 얘기했지. 지하에 공기하죠. 이게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하에다 공기해서 이 지하 시원하잖아. 그럼 시원한 공기를 위로 빼는 거. 그렇게 설치를 했다. 그래서 이 지하로 지나가고 이 아니고 내가 우리 스케치. 요게 이제 카다피 둘째 아들이 자기가 도메이션 하겠다고. 요게 한 4m에 4m짜리인가 뭐 금딱지. 이거 지어져서 정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금딱지였어요. 순금으로 지은 거예요. 순금. 저거를 맥기라고 이렇게 겉에 하는 게 아니라 자체를 금으로 하고 싶어. 그래서 이거 자체 금으로 어떻게 하나, 프레임을 어떻게 짜야 되나, 왜 금이 24K는 물렁물렁 하잖아. 그게 안 돼서 이 프레임을 하고 그 안에다 금을 넣고 뭐 어떻게 해, 뭐 그렇게 막 하고 있는데 이 새끼가 뒤진 거지. 녹화되고 이분이 돌아가신 거지. 그래서 어쨌든 그랬었다. 이거 되게 익사이팅했어.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지어주면 대단하겠다. 금을 통해서 금빛이 막 금빛마저는 정말 가격도 이거 신이 가는 길이니까 다. 그래서 이제 실내가 모스크가 있고 이것도 이제 다 이 모스크 패턴이지. 요거하고 딴거 보면 다 이게 이제 메인인데 이 앞이 암만이라는 사람이 여기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설교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일로 보는 방향이 메카야. 메카. 그래서 모스크는 가면 메카를 쉽게 찾을 수 있어. 그냥 암만이 서 있는 그 벽이 메카래. 그걸 아까 내가 그래서 퀴블라라고 했지. 퀴블라. 이게 이제 대단한 스토리가 하나 있는 게 요 한 사람만 봤잖아. 이게 내 담당이니까 이거 다 레빗으로 그린 거거든. 어쨌든 내 담당이니까 내가 이제 밑에 이렇게 시켜서 투시도를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그려서 이제 리비아로 보냈지. 보내서 우리 사장이 들고 갔는데 전화가 왔어. 밤에 전화가 오더니 빨리 투시도 고치라는 거야. 뭘 고치냐고 그랬더니 거기 리비아에 있는 건축가 파트너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소장이 이거 여기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안 드린다는 거야. 그 이슬람은 예배 어떻게 드려? 전체가 같이 드리잖아. 꽉 차서 한 번에 하잖아 이렇게. 근데 내가 사실 이거 그릴 때 의도가 있어. 근데 크리스찬은 뭐야? 하느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잖아. 그래서 크리스찬에서 기도하는 모습은 언제나 혼자 기도하는 모습이 많거든. 왜? 우리 크리스찬에서 얘기한 건 하느님과 나와의 1대1의 소통.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래서 이 카톨릭이 망한 이유가 뭐냐면 그 사이에 신부님이 끼는 거라고 말하고. 아니 거기 왜 끼어? 나는 하느님하고 1대1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망한 거거든. 망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분기가 된 거거든. 그래서 사실은 의도적으로 내가 이렇게 투시도 회사에서 이제 나한테 내가 이렇게 그려달라 그랬지. 근데 이거 이렇게 그려도 되냐고. 근데 걔는 아마 미국에서 그린 거니까 몰랐을 거야. 이슬람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냐 했는데 내가 그냥 오케이 했거든. 그래서 밤에 전화가 왔어. 빨리 그리라고. 사람 빨리 때려봐. 내가 뭐라 그랬지 알아? 못하겠다. 내가 이것까지 설계를 다 했고 내가 감수했고 내 천당이냐 지옥자를 감수했고 이게 되게 내가 갈등이 심했거든. 자면
모스크를 이렇게 한 6개월, 7개월 설계하고 있는데 공부해야 되잖아, 모스크. 이거 모스크 공부 안 하고 어떻게 설계해? 전 세계 모스크 한 30개 정도 정말 디테일하게 공부해. 디테일하게 막 실내 공부. 또 미국에 모스크가 많거든. 모스크 가서 또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모스크 거기 아랍에인데가 들어가서 또 그거 뭐 사람들 물어보지 왜 하냐고. 이제 설명하는 거지. 나 사실 크리스찬인데 내가 아키텍트다 그래서 모스크를 설계해. 그래서 기도도 해보고 5번 절도 해보고 근데 그러면서 점점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고 내가 굳이 돈 벌려고 이 집까지 해야 되나 이 집까지 그래가지고 못하게 됐어. 그래서 전화 끊고 참 개겼어. 그리고 한 3일인가 4일인가 이제 연락이 우리 사장이 없다가 이제 소식은 들었어. 잘 프레젠테이션 잘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우리 사장이 나가봤어요. 그래서 이제 나를 보자고 막 이러면서 막 웃으면서 잘했다. 안 바꾸길 잘했다. 얘네들이 눈치를 못 챘대. 그냥 이거 보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뭐 이런 거 막 설명했겠지. 이게 왜 이런 걸 아라베스크라고 그러지? 아라베스크가 뭐야? 아랍의 형태를 아라베스크라고 그러거든. 아라베스크. 아랍의 형태가 뭐야? 이슬람은 우상숭배, 우리 기독교도 우상숭배 안 하잖아. 그래서 걔네는 사람 얼굴로는 절대 아무것도 못하거든. 우상숭배. 동물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걔네들은 이런 기하학적인 형태로 하느님의 영속성 이런 걸 표현하거든. 그게 아라베스크야. 그게 아라베스크. 그래서 이슬람에는 이런 문양들이 많지. 그래서 이것도 내가 개발한 문양이야. 내가 디자인해서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알겠지? 휘블라하고 자연축이 꺾인 거. 그거 이렇게 꺾인 거를 표현해서 이렇게 만든 거. 마치 근데 장미꽃 같지, 그지? 꺾이다 보니까 장미꽃처럼 돼. 그래서 이거 과자 이렇게 해서 페이스지. 이게 다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서플라이 에어 플래너이라는 거 있지. 그래서 공기. 내가 여러분들한테 수업할 때 얘기했었잖아. 대공간은 써먹어라. 대신 여기 있지. 서플라이 팬이 있어. 이베포레이티브 플러그 있어. 그러니까 증발 플러기도 있어야지. 왜? 이게 항시 시원한 게 아니잖아. 어느 날 이상 기온으로 막 50도 되면 어떡해? 근데 모스크에 다 기도하러 왔는데 뜨끈뜨끈할 거 아니야? 그럼 안 되지. 그때는 트롤이지. 그래서 언제나 대체제는 틀어놓고 평상시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3월에서 10월 벗어난 나머지 기간은 그냥 바람만 하면 된다. 근데 그 3월에서 10월 사이에 너무 더우면 틀어라 이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세이빙이 어마어마하지. 두 가지 옵션을 주는 거야. 무조건 트는 게 아니라 바람만 해. 아니면 쿨러를 써. 두 개를 주는 거지. 그리고 사람은 어차피 여기 기한데 여기 다 자빠져 있잖아 이렇게. 여기 1.5m 붙어 있을 건데 다. 그러니까 여기만 시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조금만 여기만 시원하면 돼. 여기가 시원할 이유 없어. 여기는 내가 그때 뭐라 그랬어? 플라이스 스페이스를 했잖아. 파리 공간이었죠. 파리 날리는 공간이. 파리를 위한 공간에 냉난방을 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사 가면 대공간이 나오면 밑에서 냉난방 하려면 되겠는데 이걸 믿지 말라고. 그리고 제안을 해봐. MEP 애들 불러다가 야 이거 위에다가 이렇게 독타하지 말고 밑에다 하면 안 될까? 한번 제안을 해보라. 그게 통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좋은 게 이 위가 깨끗하지. 아무것도 없어. 다 밑으로 해줘. 그래서 교회 같은 데는 밑에서 많이 해. 저 대덕교회 같은 데는 밑이나 옆에 있잖아. 내가 대덕교회 다니지만 천장이 없잖아. 왜? 천장이 이뻐야 되니까. 그래서 그 에어컨디션을 벽에다 붙여놨잖아. 벽에 낮게. 사람 높이 2m에. 보기만 시원하면 되거든. 그 윗공간은 시원하니까 이걸 선생님이 정확하게 아시는 거지. 내가 대덕교회 할 때는 이걸 선생님 나 나오고 나서니까 원래 알고 싶겠지. 그 정도 분위기 알고 있었겠지. 그러니까 대덕교회 요번에 이제 10년 전에 여기 대전 와서 그 대덕교회를 갔는데 딱 그렇게 돼 있더라고 시스템이. 야 역시 이거 선생님 대단하다. 그 에너지 엄청 세이빙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도 좋지. 딴 교회 가봐. 저 천장 위에 막 그 달팽이 그 구멍들이 있어. 그게 뭐야? 거기서 에어컨이 나온다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에어컨 틀고 있다는 얘기야. 그게 무슨 낭비야? 그런 건축가들은 죽여버려야지. 건축주를 완전 무시한 거지. 붕괴해야지. 저런 쓰레기 같은 놈들. 왜 안 본 거지 건축가가? 그걸 무심했던 거지. 당연히 그러려니 생각하는 거지. 이거 생각 안 하지. 그러니까 이거 잊지 마라. 다음. 그래서 이렇게 돌아간다. 다음. 그래서 이거 온도 보면 이래. 여기만 쿨링을 해주면
이만큼 시원한 거야. 이만큼 막 분리되고. 여기 뜨거운 거 무슨 상관이야? 이거 날파리들이나 걸어 기어다니는 거지. 다음에 여기 또 여성을 위한 공간도 잘해줘야지. 이거 무시하면 안 되지. 이건 나의 배려지. 여기다가 밑에 다 설치해서. 여기가 여성, 여기가 남성. 근데 이렇게 온도가 딱 이렇게 되는 거야. 기가 막히지. 이 초록색이 한 24, 23이니까 이 정도 온도가 있다는 거예요. 파란색 그렇죠. 여기에 이제 엉덩이 깔고 앉아 있으면 되잖아. 시원한 거 이렇게 얘네들 치마 이렇게 쫙 이렇게 앉아 있으면 시원하지 않을까? 걔네들 이렇게 치마 같은 거 입으니까 이렇게 싹 앉아 있으면 보고 싶었는데 이런 모습가 없거든 전 세계. 내가 스타일리스트 때는 이런 모습가 없어. 그 라인에 아마 사람들이 다 그 라인에 엉덩이 붙이려고 했어. 아 보고 싶었는데 안타까워. 지어졌으면 좋았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된 거고 다음 여기까지